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생식과 채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할까 싶은데요. 생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채식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식과 채식을 해야지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신성이 깨어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강아지의 주인분이 여자분이셨는데요. 그 개가 자꾸 주인을 무는 거예요. 강아지가 왜 자꾸 주인을 무냐,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분이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날고기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강아지를 한번 키운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주말에 한 번씩 가면 맛있는 걸 싸가지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돼지 족발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 족발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뼈다귀가 남았는데요. 강아지들이 뼈다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뼈다귀를 그 강아지한테 줬더니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사료를 먹었을 때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그 뼈다귀를 보니까 이거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헛지겁 이렇게 막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아지 보고 야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제가 야 너 그렇게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순간 강아지가 으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나야 나 이렇게 주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강아지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제 손을 꽉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평소에 말을 잘 듣던 강아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제 손을 딱 물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손을 물고 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이제 꼬리를 내리기는 했었는데요. 하여튼 어찌됐거나 제 손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좀 혼내긴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료를 먹고 큰 강아지와 날고기를 먹고 큰 강아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채식만 한 사람과요, 고기를 먹으면서 큰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채식이 좋다, 육식이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채식만 한번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채식만 하는 것보다 약간의 육식을 하면 더 건강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넘어선 육식을 하게 되면요, 과잉 섭취하게 된 단백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더 욕심,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와 돼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체가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사료를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몇 대가 거치면 지금의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털도 없어지고, 그리고 멧돼지가 가지고 있는 송곳니가 있잖아요. 그런 야생성도 없어지고 집돼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돼지를 야생에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가지고 멧돼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것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는요, 화식이라 그러죠. 다 불에 데치고, 쌀도 그냥 먹지 않고 밥을 해서 먹고, 고구마도 그냥 먹지 않고 삶아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자, 음료수, 빵, 떡 이런 인공적인 음식 말고요, 쌀, 고구마, 야채, 당근, 오이 이런 자연적인 음식만 먹게 되면요, 그것도 불에 익히지 않은 날현미, 날당근, 날오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정신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신성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개처럼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사료를 먹여야 되고요, 개를 진정한 야생의 개로 키우고 싶으면 날고기를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먹이냐에 따라서 이 강아지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돼지를 집돼지로 키우고 싶으면 사료를 먹여야 되고요, 야생 멧돼지로 키우고 싶으면 원래 멧돼지가 먹는 그런 야생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렇게 먹는데요, 월요일 하루만 화식을 하지 마시고 생당근, 생오이 그런 것만 드셔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 몸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식과 채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살아있는 미네랄을 먹기 위함인데요. 미네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요,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이 있습니다.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이라는 용어는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녹슨 철을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철분이랑 철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것이 화학 구조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철가루를 우리가 먹게 되면 중금속을 먹게 되는 게 되고요. 그 철가루를 식물에게 주게 되면 그 식물이 철분을 쭉 빨아당기게 되겠죠. 그 무기철분을 쭉 빨아당겨가지고 태양에너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 무기철분을 유기철분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 용어를 이온화된 철분이라고 해도 좋고요, 유기철분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찌됐거나 이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철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철분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진정한 철분을 흡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기철분이라는 겁니다. 그 철분이 바로 다시마, 미역에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도 철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신다고 우리가 철분을 흡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무기철분이거든요. 그 바닷물에 있는 무기철분을 미역과 다시마, 김들이 이렇게 쭉 빨아당겨 가지고 유기철분으로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그 철분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칼슘도 바로 똑같습니다. 계란 껍데기에 있는 그 칼슘이 진짜 그 칼슘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 칼슘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에다가 계란 껍데기를 이렇게 꼽아 놓는 겁니다. 혹은 식물에다가 유기비료, 무기비료를 주는 거죠. 철분을 주고 황을 주고 인을 주는 이유가 그렇게 식물한테 무기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흡수된 무기질과 무기칼슘에다가 태양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유기칼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칼슘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 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거는요, 칼슘 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유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멸치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야채를 통해서만 진정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폐건전지가 아니고요, 에너지가 쌩쌩하게 응축되어 있는 살아있는 건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유기칼슘이고요, 생당근이고 생야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채식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생채소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C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말에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복이 많아가지고 상추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이렇게 한대요. 물을 그렇게 많이 줘도 나무가 안 자라던 그 나무가 장마 때 비가 한번 오니까요, 진짜 직경이 이랬던 나무가 일주일 만에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무가 필요로 하는 건 물이 아니구나, 빗물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는요, 우유가 아니고 그 모유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아니고요, 모유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싱 슈즈를 신고 어싱 제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어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몬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꾸 분리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게 됩니다. 생야채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 혹은 무기질 성분, 그 성분에 들어있는 약을 먹으려고 그런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생야채를 드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성분 세세하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생야채를 드시라는 겁니다. 모유가 좋다면 모유 자체를 먹으면 될 것이지, 모유에 들어있는 락토페린이라든지 그런 걸 자꾸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그 성분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생야채를 드시라는 겁니다. 생현미를 드시라는 겁니다. 좋아, 명보스토리. 그러면 중요한 걸 알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딱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월요일 하루만큼은 화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밥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일절 불에 데친 음식을 안 먹는 거죠. 먹고 싶은 만큼 당근을 먹고요, 먹고 싶은 만큼 오이를 먹고요, 그리고 적당량의 물에 불린 현미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불린 생현미를 드셔보시지 않아요? 진짜 좋습니다. 피부도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금을 하루 15g씩 드시는 겁니다. 소금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를요,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웬만한 질병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입안에 있는 치주질환까지 나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십시오. 명버섯돌이 시즌6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한동안 제가 유튜브를 좀 쉴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일기 그리고 독서 노트를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낼까 싶은데요. 그 집필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동안 유튜브 작업을 쉴까 합니다.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두 달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일기장과 독서 노트가 이렇게 여러 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구성만 하면 한 권의 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제 영상이 없더라도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명버섯돌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요. 시즌6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즌6 모음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시즌6 모음을 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즌5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즌5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즌2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놓은 모든 영상에 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 시즌6, 시즌5, 시즌2의 에너지가 특별히 더 응축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제 영상이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혜로워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명버섯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